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상훈입니다. 그리고 제가 한국물리학회 용어심의위원회 실무이사를 맡고 있고요.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저희 물리학회에서 그 물리학 용어집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유지해온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고, 이번에 그 학술용어 정비 사업이 그 저희 이제 물리학 그 용어집에 주는 시사점, 그런 것들을 결론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물리학회는 1995년에 물리학 용어집을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그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. 95년에 처음 제정했을 때 특징이, 그때 이제 우리말, 순우리말 용어를 상당히 많이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. 그 기존에 이제 한자로 되어 있던,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일본식 한자로 되어 있던 용어를 가능하면 순 한글로 바꿔 보려는 이제 그 당시 그 용어집 만드셨던 분들의 노력이 있어서, 여기 예로 보여드리면 이제 격자, 레티스를 격자라고 불러오던 거를 뭐 살창으로 바꾸고, 그다음에 그 장, 뭐 전기장, 자기장 이런 장을 마당으로 바꾸고, 진동은 떨기, 마찰은 쓸림, 이런 식으로 이제 순 우리말을 많이 도입했고요. 그다음 북한이 쓰고 있는 또 물리학 용어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그 당시 상당히 파격적으로 이제 물리학 용어집을 만들었고요. 그래서 2005년까지 한 9천여 개 용어가 수록되면서 증가를 해왔는데, 그리고 2010년 정도면 이제 15,000여 개까지 불어나게 됩니다. 그런데 그때 처음 제정했을 때 이후로도 이제 그 순 우리말 용어가 많이 용어집에 있었지만, 그게 사실 이제 잘 안 쓰이고 이제 그런 용어들이 많아서, 그런 용어는 또 다시 또 한자 용어, 익숙했던 한자 용어로 되돌리는 이제 약간 그런 그 변화의 시기가 있었고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균형을 찾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. 2014년에는 그 용어집을 그 전까지는 특정한 이제 특정 그 버전이 있어서 뭐 때가 되면 또 그 버전을 또 그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, 그것보다는 이제 좀 더 체계를 갖춰서 개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. 이제 그런 김에 어 그리고 이제 새로 늘어난 영어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대응하는 한글 용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제 수록할 것인가, 그런 문제 의식이 있었고,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물리용어 심의위원회에서 용어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. 그리고 2015년부터는 그 용어집을 상시 개정하는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었고요.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는 그 학회 홈페이지에 그 전까지는 이게 그냥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돼 있던 건 아니고요. 근데 2019년도에 학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용어집을 온라인으로 그 학회 홈페이지에 탑재를 했고, 그 다음 회원들이 제안하고 그 용어집에 대해서 제안하고 이제 문의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. 그래서 2021년 현재는 약 16,000여 개 용어가 수록돼 있고요. 그 다음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번 학술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한 500여 개 정도를 추려서 이번에 목록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물리학회 홈페이지로 와 보시면은 요 밑에 그 중앙 하단에 빨갛게 제가 표시했는데, 여기 물리학 용어집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. 거길 들어가 보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2014년도에 그 물리학 용어 실태 조사했던 것을 조금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, 그때 그 조사하고 이제 기록을 남긴 게 있어서 그걸 제가 이번에 좀 정리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마련을 했는데요. 그 당시에 그 저희 그 물리학회에 이제 세물리라는 학회 학술지가 있습니다. 거기에 투고됐던 그 논문들, 지난 3년간 투고됐던 논문에 있는 용어들을 다 이제 수집을 해서 그걸 유형을 이렇게 보시는 대로 7가지로 나누고 분류를 했습니다. 그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유형들이 이제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. 유형 0번하고 2번, 3번, 5번입니다. 그 0번은 그 용어집의 권고대로 용어를 그대로 따라한 경우, 그게 뭐 50% 정도로 이제 많이 그 사용하고 있었고요. 유형 2번은 그 용어집 용어와는 다르지만 그 논문에 쓰인 용어가 더 나은 걸로 생각되어서 이제 용어집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, 그런 약간 있었고요.
유형 3번은 용어집에 없는 새로운 용어로 그 이제 반영해야 그 용어집에 이제 추가해야 되는 경우 그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. 이제 그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쓰이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. 유형 5번은 사용한 용어가 그 용어집하고는 다른데 용어집 용어가 더 나은 경우 그런 것도 약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각 유형별로 보면은 일단 유형 2번이 이제 그 사용한 용어가 용어집하고는 다른데 그 논문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경우. 그럼 보시면은 그 논문에 실제 쓰인 건 예를 들어서 히스테리시스 루 첫 번째 보시면 이력 곡선 이렇게 많이 쓰였는데 용어집은 그때 히스테리시스 고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한글로 추가한 거면 다른 길 오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력 곡선을 많이 써서 이게 더 나아 보인다.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어 이때 그 결론은 그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면 굳이 그것을 그 순 한글 용어로 고집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실효성이 없다. 이제 그런 게 의견이 있었고요. 유형 5번은 그 사용한 용어가 용어집하고 다른데 그 용어집 용어가 나아 보이는 거.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보면 이제 히트 리지스턴스 이거를 그 논문에선 내열 충격성 이렇게 썼는데 용어집에서는 열 저항성 해서 이게 더 나아 보인다. 이렇게 분류된 거는 학술지에 투과할 때 용어집 용어를 확인하고 그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었고요. 유형 3번은 이제 없는 용어집이 없는 용어들입니다. 그것들을 이제 수록 원칙을 마련해서 추가하는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. 그 당시에 그랬고 유형 4번은 약간 물리학의 약간 특징 아니면 공학이나 뭐 이학 전반적으로 특징일 수 있지만 그 영문 용어를 약어로 해서 이렇게 쓰는 뭐 장비나 어떤 그런 개념들이 많습니다. 근데 이거를 한글로 옮기기가 적당하지 않거나 풀어 쓰면 너무 길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 자체를 용어로 받아들여야 된다. 이제 그런 의견이 많았고요. 그 예를 들어서 그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스키드라고 되어 있는데 스키드라는 게 풀었으면 굉장히 이제 긴 그 개념이지만 스키드 하면 그 전공하는 분들은 이제 무슨 뜻인지 그만 알아듣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 용어로 써야겠다. 하지만 이제 그 첫 번째 있는 것처럼 뭐 GRB 이런 건 이제 감마레이 버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감마선 폭발 이렇게 그 번역해도 뜻이 충분히 전달되고 짧은 용어는 굳이 이렇게 약어로 쓸 필요는 없다.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2014, 그 뒤로 이제 그 당시 학술대회에서 그, 학회 회원들에 대해서 그 물리학 용어에 대한 그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, 여기 그 오른쪽에 보이는 대로 몇 가지 그 사례들에 대해서 어떤 한글 용어를 이제 선호하는지 봤을 때, 결론만 말씀드리면은, 뭐 이게 한글이냐 한자를 떠나서 그 용어 자체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학회 회원이나 학생들에게 이제 의미가 잘 전달되고 그다음 이제 사용자 다수의 호응을 받는 용어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파라메터 같은 경우는 그냥 한글로 파라미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뭐 변수 이렇게 쓰는 걸 더 선호했고 그다음에 디제너러시 이런 것도 예전에는 그 축태라고 어려운 한자어를 썼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겹침이라는 게 훨씬 뜻이 더 다가오는 한글 용어인데 그 한글 용어를 더 많이 선호했고요. 그래서 2014년 이런 설문조사 이후 이번 올해 저희가 학술 용어 정비를 하면서 또 유사하게 그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. 그 이번 가을 학기 시기에 했는데 이때도 비슷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여기 레티스 같은 경우는 익숙한 한자 용어가 우위인 게 사실은 가장 빈번했고요. 그 레티스는 이제 살창보다는 격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뭐 3배가 더 많았고요.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지오대식 이런 거는 측지선으로 이제 용어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 한자 용어보다는 한글인 경우는 또 한글을 더 많이 선택하셨습니다. 그래서 지름길이라고 하면 이제 금방 뜻이 와닿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선택하셨고 그러면서도 이제
저희가 볼 수 있었던 거는 어, 그, 그 느리긴 하지만 그 한자 영어보다는 한글 용어를 선호하는 비율이 이제 점점 그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. 덕틸리티 이런 것도 예전에는 연성, 그냥 한자로 연성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늘림성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. 그다음 이제 그 이리듀스블 텐스 이런 것도 예전에는 다 기약 텐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못 줄이는 텐서 이걸 훨씬 더 많이 선호했고 그거 이제 2014년 설문조사 비슷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보다는 그 플러스는 한글이 이제 충분히 간단하면서도 그 뜻이 전달된다면 그걸 더 많이 선호했고요.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비슷한 사례들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. 개별 의견들을 보면 이게 그 용어를 정비하는데 많은 그 도움이나 시사점을 줬는데요. 그 두 단어 이상의 영어 용어는 그 형용사, 명사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한글화하면은 그 이제 용어 개념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. 그리고 또뭐 한글 전용어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었고, 근데 또 반대로 한글 용어가 너무 억지스럽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. 근데 또 한글 용어로 그 번역할 때 한 가지 문제가 너무 이제 뜻을 풀었다 보면 너무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 학술 용어라면은 그 언어적 경제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대한 짧은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. 그래서 그 함축성을 갖는 최대한 그 간단한 표현을 하려면 한자어가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절충안으로서 맨 마지막에 적어드린 대로 그 기본 교육 과정에서 이미 잘 정립되어 있는 개념이라면 그런 용어는 최대한 그냥 놔두고 그 다음 기본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전문 용어는 아니면 새로운 개념 이런 것들은 번역할 때 최대한 그 우리말 용어로 그러니까 한글로 해서 용어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개별 의견들이 있었는데요. 이것이 이번에 그 용어를 정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2014년도에 그 설문조사하고 이번 그 설문조사 그리고 이제 학술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느꼈던 거는 그 용어가 한글이냐 한자냐를 떠나서 그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의미가 잘 전달되는 그런 용어가 용어를 만드는 거 아니면 그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고요. 그 다음은 용어를 그 함축적으로 짧게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개념을 풀어 쓰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. 그래서 뭐 그러니까 무리한 한글화를 하면서 너무 길어지는 것보다는 적당히 한자를 섞어서 이렇게 짧아질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그다음 뭐 그런 원칙이 있더라도 사실 그 용어는 그 사용자 다수의 호응을 받아야 그게 유지가 되니까 그 어느 용어를 선호하느냐가 중요한데요. 근데 또 이거는 계속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영어 용어, 영어 단어, 영어 용어인지 한자 용어인지 한글 용어인지 간의 그 수용도가 좀 달라지는 게 좀 느껴집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자 용어는 좀 줄어들고 한글 용어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요. 근데 또 아주 굉장히 최근에 그 새로운 개념들은 보면은 그 영어를 그냥 쓰는 경우가 그러니까 정말로 이 최신 그 학문 분야나 이런 쪽은 사실 그냥 영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어느 정도 수용되면서 한글화가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 정립되어 있는 용어의 개념은 유지를 굳이 그거를 한자로 확립되어 있는 그 기본 개념인데 그거를 한글화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그런 의문은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한글화 작업은 새로운 개념이나 이제 특정 그 세부 전공 분야에서 많이 안 쓰이는 용어를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. 그 다음은 저희 그 분야가 점점 이렇게 다루는 용어들이 늘어나면서 그게 인접 학문 분야하고 그 용어가 달리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.
그거는 인제 그 학문 분야 간에 인제 협의가 필요한데 아까 그 기조 발표에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그 어떤 기구가 있어서 좀 그 학문 분야 간 용어를 좀 이렇게 통일해 주는 그런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음 물리학 용어집을 만들 때도 고려했던 거지만 통일 이후에 남북한의 용어를 그 통일하는 것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고려를 해서 그 용어를 정비해야 된다. 인제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. 네,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.